자, 이 내용 좀 볼까요? 이 내용 보면은 돈의 흐름, 변천사가 나온 거예요. 과거에 처음에 돈은 물물교환에서 시작을 했죠. 물물교환에서 인류 최초의 돈이 조개 껍데기였고 돌로 깎아서 돈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금은, 동화, 그리고 동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종이돈이 나왔죠. 그리고 신용카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 QR코드가 나왔어요. 이 모든 것도 스마트폰의 발달을 해서 스마트폰에 당겨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당겨가지고 다니죠. 이것을 쭉 보면 어떤 공통점을 느낄 수 있냐면요. 돈이 인간이 사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변화가 됐구나라는 공통점을 알 수 있죠. 그죠? 앞에 분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암호화폐 공부하러 오셨거든요. 암호화폐가 왜 생겼죠? 자, 이걸 보시면은 암호화폐가 지금 생겼어요. 그럼 기존의 법정화폐가 뭔가 개선돼야 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불편하니까 새로운 화폐가 생긴 거예요. 맞죠? 그럼 암호화폐가 왜 생겼을까요? 그렇다면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기존의 우리 법정화폐, 달러, 원화, 엔화 이런 것들이 어떠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돈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돈의 문제점. 뭔가 불편하니까 새로운 화폐가 나온 거예요. 개선하기 위해서. 예. 동전보다 종이돈이 더 편하고 종이돈보다 디지털 카드가 더 편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돈의 문제점이 뭔가 있으니까 새로운 화폐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돈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으신가요? 돈이라는 건요, 화폐라는 건 크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가치 전달의 기능.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을 때 사장님한테 10,000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요,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을 때 10,000원의 가치와 사장님한테 건너갔을 때 10,000원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즉, 내가 10,000원 주고 마트에서 10개의 상품을 산다 그러면 사장님도 10개의 상품을 사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의 화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을 때보다 사장님이 갖고 있을 때 10,000원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비롯해서 모든 상품, 제품은 많이 찍어낼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다. 많이 찍어내니까. 답 나왔잖아요. 많이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죠. 자, 우리 아들이 지금 29살인데 돌잔치 할 때 금값이 4만 몇천 원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8만 원? 그죠? 그러면 금값이 그렇게 오른 이유가 뭐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된 이유가 가장 큰 겁니다. 돈은요, 크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교환 가치, 하나는 저장의 가치. 즉,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중앙정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돈은 어디서 찍어내요? 돈은 어디서 찍어내죠? 한국은행. 한국은행을 가지고 중앙은행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은행. 예. 중앙은행에서 중앙 권력에서 돈을 마구마구 지네 멋대로 찍어낸다, 발행을 한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마음대로 돈을 못 찍어내도록 하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즉 탈중앙화 화폐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블록체인 기술인 거고요. 탈중앙화 화폐의 산물이 최초의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화 화폐와 탈중앙화 화폐는 뭐예요? 중앙화 화폐는 공급량이 무한적인 것이고 이걸 가지고 연화라고 합니다. 부드럽다. 탈중앙화 화폐는 공급량이 금과 같이 유한한 것이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공급량이 유한해야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생겨났다는 얘기고, 자, 이거 보시면은 이러한 기관들이 2017년도에 안 들어왔어요. 이런 기관들이.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연기금까지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안 들어갔는데 왜 작년 올해부터 이렇게 들어올까? 왜 그럴까요? 우리 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기관들이, 전 세계 유명한 기관들이 왜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왜 이렇게 스물스물 자기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놓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나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배경이 똑같아요. 암호화폐는 왜 생겼죠? 언제 생겼죠? 혹시 아시나요? 비트코인이 언제 생겼죠? 비트코인이 생기게 된 배경은 2008년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문에, 리만 브로더스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예요. 파산을 하게 됩니다. 모기지론 때문에. 파산을 하니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이 흔들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빚으로 망해가던 나라를 빚을 내서 땜빵질을 하게 됩니다. 빚을 낸다는 건 뭐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정부은행이 아니에요. 민간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은행에서 달러를 받아오려면 국채를 담보로 맡겨야 돼요.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돈을 빌려와서 돈을 풀어 제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돈을 비롯해서 많은 상품은 많이 찍어낼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받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게 암호화폐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뭐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암호화폐가 생긴 거예요. 맞죠? 쉽죠? 지금은 뭐 때문에 암호화폐가 올라가고 있느냐? 돈을 많이 찍어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갈아탄다고 하죠. 과거의 안전자산이 뭐였어요? 국채와 금, 광물질, 원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놈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금에 들어갔던 돈, 국채에 들어갔던 돈의 일부가 빠져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넣고 있는 시작에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남의 돈을 받아다가 투자 수익을 남겨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자산의 재분배 과정에 있다. 이 얘기는 뭔 시그널을 던지는 거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돈 냄새, 돈 구린내가 가장 많이 나는 데다 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찬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암호화폐를 하면 다 돈을 버느냐? 어떤 놈은 사기고 어떤 놈은 진짜입니다. 그럼 사기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원래 명품보다 짝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명품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돈을 안 까먹는 방법, 즉 사기 사업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요, 이 암호화폐가 전 세상을, 우리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암호화폐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럼 못 믿으면 이제 직접 투자를 하면 돼요.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주식하고 똑같이 돈 못 법니다. 절대로 개미는요, 직접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간접 투자를 해야 돼요. 간접 투자를 하면 어떤 회사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선별의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맞아요. 세상의 상식에 부합해요. 자,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그 사업. 분명히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게 사기인지 먹고 튈 놈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기업인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 사람은 모릅니다. 예, 사기꾼이 더 자상하게 생겼고요. 말도 더 인정스럽게 잘합니다.
그래야 사기치니까. 그런데요, 사기꾼이다 아니다를 뭘로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일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면요, 돈을 띠일 놈한테는 안 빌려줄 거예요. 상식이죠. 그럼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요? 정체와 실체가 정확하고 만일에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을 때 내가 가서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거예요. 정체와 실체가 정확하고 만일에 사기치고 도망을 갔을 때, 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보다 그 사람이 잃어버릴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업을 만들었다면 일단 검토의 대상입니다. 상식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의 사업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기에도 경험자 많으실걸요? 다 외국에서 생겼죠? 그중에 대부분 또 중국에서 생겼죠? 먹고 튀어도 악소리 못해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놈인지도 몰랐으니까. 안 떼먹고 도망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예, 소송을 걸 줄 알아요? 멱살잡이를 할 줄 알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업에 다 망했다. 다 망했다. 그런데 그네들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귄 줄 알고서 들어가는 우리들이 더 문제입니다. 사귄 줄 알아요.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되지. 그리고 사람 끌어다 놓고 자기는 돈 벌었다고 도망가고. 그게 돈 번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요. 다 남을 끌어다 당기는 게 뭐죠? 사업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지? 우리도 네트워크 방식은 맞아요. 근데 저는 계속 다단계 판매 아니라고 하죠. 뒤에서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네트워크 방식은 가장 확실하게 유저를 모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유저를 모으겠다고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던 특별한 이유, 유저를 모아야 되는 거. 이 제품이 제가 새로 개발을 했어요. 기존에 나온 제품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광고를 하려니까,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하려니까 제가 광고비가 없어. 또 광고비를 여하이 빌려와가지고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했다고 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게 브랜드 메이킹이 무진장 어렵거든요. 결국엔 매출 안 나오고 광고비만 날리고 회사는 망해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한번 써봐요. 써보고 나서 좋으면 누구한테 소개해줘. 전달해줘. 그럼 내가 광고할 돈으로 보상해 드릴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비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땡땡 글로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유저를 만드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했어요. 예, 과거에 바이낸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왜 유령 계정을 권장을 하죠? 100개 계정, 60개 계정, 40개 계정. 나 외에는 99개의 계정이 다 가짜예요. 아바타 계정이에요. 이메일 계정이에요. 그런 계정들이, 그런 유령들이 거래소 와서 거래하나요? 거래소 수수료 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계정 새로 만들어서 나갔던 돈 다시 들어와. 돌려막기의 전형적인 폰지입니다. 채굴기를 다단계로 판대요. 비트코인 채굴기 다단계 파는데 무진장 많았어요. 지금 파일코인 채굴기 다단계 하는 데가 무진장 많죠. 비트코인은 좋은 거예요. 파일코인도 좋은 거예요. 채굴기 다단계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당하신 게 뭐예요? 재정거래.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차액을 통해서 인공지능 봇이 AI가 그 차익을 순식간에 걸러내서 이익을 남겨서 돌려주겠대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봇을 개발했다고 가정을 하세요. 왜 다단계 하세요? 왜? 세상에 홍익인간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럴 일이 없어요. 만일에 제가 그 봇을 만들었다면요, 전 절대로 다단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돈 벌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만 돈 벌어요, 저만. 그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 재정거래 트레이딩은요, 많은 돈이 모이면 안 돼요. 봇의 움직임이 둔해져가지고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먹어가기 전에
이미 대형 거래소에 재정거래팀이 트레이딩 팀이 다 있어요. 걔네들이 먼저 땡겨가요. 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다단계로 해서 뭐 했던 거예요? 금융 다단계, 금융 피라밋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다 당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한다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정당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밝혀놔야 된다. 그리고 진짜 수익이 어떻게 나서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수익이 어떻게 나서 나한테 보상을 리워드를 돌려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명확치 않고 클리어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역시 뒷돈 가지고 앞에 돈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 되셔야 돼요. 이 부분. 예.